안녕하세요. 김비트의 코인 신종입니다. 데일리 영상 시작합니다. 판테라 캐피탈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그 거의 글로벌하게 굉장히 크립토 씬에서는 투자를 공격적으로 하고 또 투자를 많이 한 회사이고 잘하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알았는데 판테라 캐피탈 CEO가 10년 전에 비트코인을 하나에 $65, 뭐 환율 계산 안 하고 단순히 생각하면 6만 5천 원에 200만 달러, 20억치를 사서 비트코인 투자했다고 해요. 이거를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다시 환산을 해보니까 현재 거의 1조 2천억 정도가 되는 돈이더라고요. 뭐 10년 전에 200만 달러, 20억이 있었다는 것도 대단하고 그 20억을 비트에 어쨌든 이렇게 샀다는 것도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판테라 캐피탈의 약간 포트폴리오를 앞으로 좀 봐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아침에 따끈한 악재가 좀 나왔는데요. 보면 포춘에 따르면 최소 3명의 최고 법률 및 규정 준수 임원, 그러니까 바이낸스에 있는 변호단 쪽에 3명이 뭐 지금 문제를 조사하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제 바이낸스를 떠났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바로 곧 얼마 전에 CG가 또 숫자 4 하면서 퍼드다, 그러니까 약간 안 좋은 악재 뉴스처럼 보여주는 그런 그냥 허황된 내용이다라고 하면서 모든 회사에서는 이직이 있다. 그래서 회전이 된다. 인간은 결국 돌고 돈다. 회사마다 돌아다니면서 이직을 한다. 그런 뉴스, 그런 얘기고. 그러나 뉴스가 꿈꾸는 이유는 완전히 잘못되었다. 뉴스가 잘못 얘기한 거다. 6년 만에 30명에서 8천 명으로 성장한 조직으로서 설립 후 5개월도 안 돼요. 0에서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로 우리는 사용자를 다음같이 보호할 수 있었다. 그리고 뭐 항상 우리는 지구가 제공해야 하는 최고의 재능 중 일부를 갖게 되어 매우 운이 좋았다고 생각하고 뭐 감사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자기 팀원들한테 항상 감사하다고 그런 쪽으로 약간 힘을 북돋아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앞에 그 변호사들 중에 3명은 지금까지 좀 알아보니까 이번 일로 떠난 게 아니라 다 각자 갈 길을 갖고 한 번에 떠난 게 아니라 한 명 한 명 퇴직을 한 걸로 이제 다른 뉴스들에서 확인이 되고 있는데 사실 정확한 얘기는 그 변호사들 본인과 바이낸스만 알고 있겠죠.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좀 오전에 떨어진 건 저건 것 같고 뭐 아까 어제 떨어진 거는 고점이 이제 31,500이 저희 유튜브에서 얘기했던 건데 계속 그쪽에서 저항을 맞은 것 같습니다. 바이낸스 대표 CEO인 CG는 25년에 일어날 다음 폭물성 비트코인 강세에 대한 예측을 공유했다. 그러니까 CG는 거의 작년부터 25년이 또 한 번의 불장을 올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긴 했어요. 그게 이게 비트코인이 잘 설계됐다고 우리가 항상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반감기라는 모델과 더불어서 그 반감기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통화 정책에서 유동성이 증가할 때 항상 반감기가 지나치는 그런 장이 왔어가지고 반감기 때마다 이제 시장에 돈이 많이 풀려서 비트가 안 그래도 반으로 공급이 줄면서 가치가 이제 2배가 올라야 된다는 소리죠, 평소보다. 그 와중에 또 유동성이 겹쳐지면서 항상 불장이 왔었거든요.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이제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하락장에 이번에 하락장은 뭐 코로나로 인한 이후에 유동성이 너무 많이 생겼고 그거를 긴축을 미국이 하면서 금리도 공격적으로 올리고 그러면서 하락장이 와서 뭐 많은 사람들이 옛날 저 유튜브 댓글에 뭐 제가 이제 얘기했을 때 작년 12월, 11월까지 저점이 나올 것 같다. 이제 그때 17,800이랑 15,000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게 아마 5만 이상 위에서 얘기를 했을 거예요. 22년 초에 얘기를 했고 22년 12월이 저점이었죠. 근데 댓글에서 다들 하시는 말씀이 이번엔 다르다. 더 떨어질 거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했던 얘기가 그러면 그 전에 하락장은 그런 게 없었는데 긴축도 크게 하지 않았고 금리도 엄청 많이 올리지 않았는데 심지어 하락은 더 많이 하락했어요, 저번에. 그리고 저저번에는 저번보다 더 하락했고 아마 제가 알기로 고점 대비 저점이 89%, 그다음 4년 후에 84%, 그리고 이번이 78%인가 아마 그럴 텐데 사실 반대로 얘기하면은 강세장도 똑같이 올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제 서두에 좀 얘기를 길게 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ETF에 대한 얘기가 제일 핫한 이슈 중에 하나잖아요. 결국 다시 모든 비트코인 ETF 제출이 다시 리필링이라고 해서 리파일링이라고 하죠. 다시 제출을 했어요. 그 내용이 뭐 여기엔 나와 있지 않은데 이제 이 코인이라는 게 비트코인이라는 게 장의 시작과 끝이 없으니까 시가와 마감이 없으니까 애매하다라고 해서 대부분 코인베이스라는 거래소 아시죠? 코인베이스를 지정해가지고 다시 제출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코인베이스 기준으로 할게라고 하고 있고 제일 빠른 게 아크 인베스트먼트에서 제시한 거고 지금 데드라인이 23년 8월 13일 있고 이 데드라인 때 답변을 이제 SEC에 주지 않으면 23년 12월 27일까지 밀릴 수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블랙락이 이번에 ETF 신청한 거에 대해서 되게 크게 의미를 두고 있고, 이게 제일 빠른 건 23년 9월 2일 날 답변을 주면 베스트고, 9월 2일까지죠. 그리고 늦어도 내년 3월 15일까지 줘야 된다. 대부분 이제 내년 3월까지 다 몰려 있는데 다 비슷해요. 근데 이제 좋게 해석을 하면, 이번에 금리 동결과 더불어서 좋은 쪽으로 뉴스가 만약에 좀 일찍 나와줘서 ETF가 된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은 매크로 경제와 받쳐서 같이 좀 장세가 좋아진 쪽으로 갈 거고, 만약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내년 4월이 반감기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되는 쪽이라면 ETF가 반감기와 더불어서 내년에 좀 더 상승장이 빨리 올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아마 상승장이 20년도와 같은 상승장이 아니라 16년도와 같은 장이 오고, 17년이 이제 25년도가 돼서 완전히 불로 가는 그런 장이지 않을까라는 게 가장 좋은 희망 회로이고 행복 회로이고요. 안 좋은 쪽으로는 ETF가 거절되는 건데, 사실 근데 상식적으로 저는 맨날 매매한다고 얘기하는데, 블랙락이 354개 ETF를 신청해서 353개가 이제 승인이 됐고 단 한 개만 거절이 됐어요. 그래서 확률적으로 계산을 해도 아마 ETF가 되지 않을까라는 확률이 더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비트코인 미결제 약정 증가, 단기 조정 가능성에서 크립토 퀀트 얘기인데, 블랙락의 현물 ETF 신청 이후 28%나 지금 현재 상승을 한 상황이고, 최근 상승 동안에 현물 우위에 있었지만 파생 상품, 그러니까 선물 트레이더들이 시장 모멘텀을 지배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사실 어제 상승과 하락을 통해서 약간 선물 거래소 쪽에 자금이 실제 시장을 지금 현재는 좌지우지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블랙락의 CEO가 근데 이제 그다지 똑똑하지 않습니다라는 스레드가 있어서 가져왔어요. 성공하고 싶다면 이미 부자인 공룡의 말을 듣지 마라라는 얘기인데 좀 재밌어요. 17년도 비트코인이 이제 거의 2만 달러를 올라가는 와중에 이제 5,800달러였을 때 이 블랙락 CEO인 레리 핑크는 돈 세탁 도구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에 관심이 없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제 와서 6년 만에 비트코인 ETF를 신청했다라고 하면서 좀 비꼬는 얘기인데, 저는 사실 이게 공감이 되긴 해요. 제가 비트코인이 하나에 이제 거의 200만 원 정도일 때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시총이 제 기억에 전체 시총이 10조인가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이 시장이. 그래서 시장이 없어져도 이상하지 않았어요. 물론 이때는 좀 더 시장이 커졌지만 그때를 생각하면 저도 항상 트레이딩을 하면서 이거 그냥 다 없어도 이상하지 않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긴 했었기 때문에 이 사람 얘기가 이해는 되긴 합니다. 이제 그는 비트코인의 역할이 금을 디지털화하는 것이라고 TV에 나와서 얘기를 한다라는 거고, 그는 진실에 가까워지고 있지만 여전히 요점을 놓치고 있는 것 같다. 비트코인은 금의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또한 법정 화폐의 문제를 해결하기도 한다. 전 이게 핵심이라고 봐요. 금은 이제 자산의 해칭이면은 법정 화폐의 무제한 발행을 어떻게 보면 해칭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비트코인 디지털 금이라면 정치 화폐가 필요가 없다. 비트는 정부 발행 통화로 완전히 대체할 가능성이 있다. 사실 저는 이제 정부 발행 통화를 완전히 대체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지는 않는데,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모든 정부의 보증을 하고 있는 피앗머니 화폐는, 법정 통화는 원래 달러가 이제 금을 가지고 그 금과 패깅해서 찍어낸 게 달러였는데, 금보다 사실 더 많이 찍어내면서 의미가 없어졌죠. 근데 그것처럼 비트를 패깅해서 나중에 법정 화폐를 찍어내면은 좀 낫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희망 회로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비트코인 통화 전환이 너무 느리지 않다. 비트코인 라이트닝 네트워크가 지금 요새 엄청 빠르죠. 그래서 라이트닝 네트워크 때문에 되게 빨리 이제 지불이 되고, 수수료는 1펜이다. 근데 신용카드는 거래당 2.5%를 부과하니까 훨씬 경제적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과거에 부자가 된 사람의 말을 듣지 말고 뭐 이제 신흥의 좀 얼리 어답터들의 말을 들어라. 이제 그런 얘기인데, 사실 이게 또 맞는 말이기도 하면서 리스크적인 측면을 보자면 또 그렇게 맞는 말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이제 내용을 설명을 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약간 가치관에 따라 판단이 다르기 때문에 자기 가치관에 맞게 잘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럼 차트를 좀 볼게요. 오늘 차트 좀 어지러울 거예요. 오늘은 영상을 좀 빨리 올리는 바람에 사실 오늘 일봉이 시작되기 전에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4시간 봉으로 보면은 이제 저희가 텔레그램에 안내를 드렸어요, 아마. 텔레그램 상에서는 무슨 말을 했냐면, 위에 31,500이 넘어야 되고 그다음에 32,000을 넘어야 진짜 다시 위로 가는 완연한 상승장이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여기서 이 수렴, 지금 이렇게 수렴도 볼 수 있고 이렇게도 수렴을 볼 수 있는데, 삼각 수렴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수렴 안에서 결국 놓을 거다. 사실은 이제 이쪽을 보고 있었죠. 그래서 위에 31,100을 뚫어도 31,500을 뚫는 게 핵심이다. 그리고 그다음에 32,000 뚫으면은 그 위에는 좀 매도가 거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31,500에서 저항이 발생을 했고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이게 보통 이러한 삼각 수렴을 지금 8시간으로 보면 좀 달라요. 8시간으로 보면은 다 꼬리만 나오고 몸통은 이 안에서 마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약간 크립토 시장에서 룰이 하나 있어요. 이러한 저항은 세 번째, 그러니까 여기서 넘던가 아니면 다섯 번째에 넘는다. 위든 아래든. 그게 약간 국룰입니다. 이번에 네 번째였기 때문에 사실 좀 믿기 애매한 부분이 있었는데 실제로 일단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캔들 자체가 사실은 좋은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아마 29,500을 지켜주는 게 일단 가장 이상적으로 지켜주는 레인지일 것 같고 29,500을 한 번 더 지킨다면 31,500과 29,500 사이에서 2,000불 위아래 레인지가 잡히면서 횡보를 이어나갈 가능성이 높고 아이러니하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지 않았지만 올해의 트렌드는 매월 10, 딱 10일에서 15, 4일 사이가 계속 지속적인 저점인 경우가 많았어요. 차트 보시면 여러분이 아실 텐데 6월 달도 14일, 15일이 저점이었고 뭐 3월에도 이제 10일에서 11일이 저점이었고 2월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2월에도 19일, 10일에서 14일이 저점이었고. 그래서 아마 이번 달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좋으니까 당장 오르고 내리고보다 횡보 쪽으로 바라보고 계시고 여기서 아래보다는 일단 위를 보고 있는 상황이니까 위는 31,500을 뚫고 32,000을 뚫을 때 매수해도 늦지 않다라는 관점으로 보는 게 좀 보수적인 관점인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고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 다들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